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 지난 대선 경선 직전에 민주당 의원 부인 등과 식사한 뒤에 법인카드로 밥값 10만 원을 결제했다는 건데요. 자신의 식비는 2만 6천 원이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는 나머지 7만 4천 원이겠죠.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들을까? 이게 기소한 게 총선을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좀 시점이 문제가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논리는 7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 걸 갖고 이 야단법석을 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이 지속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만약 효과적이라면 검찰이 기소한 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나요? 민주당한테 부정적인 요소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법인카드 유용에 관한 수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들어갔던 선거법 문제가 같이 얽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경기도지사의 지위나 경기도지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넘어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이 여사가 유용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온 동네에 다 나타났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썼던 법인카드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그 내용들이 예. 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금액치고는 경미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아니 여기 얘기하면 당사자니까 좀 그러실 그래, 거고. 좀 이따 아니 한동훈 김진우 법무부 대표. 장관이랑 이원석 검찰국장은 지난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제 와서 기소해요. 직무유기 그 자체예요. 기소하라니까요. 근데 왜 이제 기소해요? 2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다 이해했을 거예요. 2022년 3월에 대선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그해 가을이나 23년에 하면 되는데 24년씩이나 했으면 이거 담당 검사랑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직무유기잖아요, 완전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원래 선거법 관련해서는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누구죠? 저 경찰청장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윤희룡, 윤희근, 네. 이런 분들 라인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한 거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업무 지시 받고 보고 받았을 때 분명히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책임 있는 검찰이 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입장은 기소된 시점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짚어주신 거고요. 예. 아니 시점 대표님. 자체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선거 2달 앞두고 나서 김혜경 여사 2년 털었거든요. 2년 턴 게 고작 법인카드에서 본인 밥값 포함해서 10만 원, 본인 밥값 빼면 7만 4천 원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으로.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없었느냐라는 차원에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두 번째 공정의 문제예요.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야당 대표의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지금 실현이익이 수십억이 된다고 보도도 돼 있고 1심 재판에서 관련성도 돼 있고 그런데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고요. 기소는 뭐 바랄 것도 아니고 두 번째 300만 원 이상의 디오백 명품을 받았는데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권익위에 가 있거든요. 근데 손을 안 대요. 이게 형평성이 맞나. 그래서 7만 4천 원짜리 기소는 검찰에서 2년간 털어서 해놓고 김건희 여사의 거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저는 공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금액의 대소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제 공정 공정의 측면에서도 문제죠. 좀 네. 문제가 된다. 네, 편파적 수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기자들과의 여러 간담회 회견에서 이러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그대로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사나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신념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친인척이든 어떠한 지위에 있든 수사와 재판에 법 적용의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는 것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다시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가방 관련된 논란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패널이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이 김혜경 씨를 기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기소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김혜경 씨 관련된 내용은 이미 뭐 수차례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거를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에 힘을 실는 게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끝끝내 끌고 있냐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김혜경 씨를 기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뉴스가 따라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거를 앞두고 기소했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는 거고 이게 그 7만 얼마에 대한 문제보다는 법인카드 유용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미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뉴스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선거를 앞두고 별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저는 이제 뭐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이걸 갖고서는 특별한 정치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영향이 김병민 있다고 봐요. 최고의 입장이신데. 예, 공정의 문제예요. 이 윤석열 정부는 공정이 무너지면 타격이 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개항 의뢰 출마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 법인카드 관련한 기소 문제는 그렇게 개항을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민 최고. 이 법인카드 문제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인천 개항을 선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굉장히 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섰을 때도 그렇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갔던 토론회 등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계속 논쟁, 쟁점이 됩니다. 근데 유동규 씨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관한 이슈를 끊임없이 끄집어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언급하고 대답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또다시 선거법 문제로 맞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말고 대장동에 관련된 유동규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금 회자될 공산이 오히려 인천에서 커 보인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랑 함께 하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연대하는 모양새가 되는 걸 견제하는 분위기는 없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우리랑 유동규 씨가 같이 연결해서 선거에 나섰다면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당에 나가서 출마하지는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민주당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보죠. 한 주 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중진 물갈이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떡잎론. 그러니까 떡잎이 져야 새잎이 난다. 뭐 이런 세술은 또 세수는 새 부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는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된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 또 연휴 이후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과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한 컷오프를 논의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부터 지금 먼저 푸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합니다. 누군가의 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판단 이거는 시스템 공천화해서 다 뭐 녹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은 시스템 공천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개인적인 사천 정무적인 판단이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천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이재명 당대표는 부인을 했지만 심야에서 당대표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과 아니면 또 조정식 사무총장, 부총장 등과 함께 공천과 관련해 6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저 이거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는 결심을 했다. 비명 그리고 친문 세력들 다 이번에 공천 안 준다. 그냥 친명 세력으로 이번 공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당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공천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고 잘못된 공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소영주 부대변인 같은 인재를 박탈락을 시켰어요.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들을 평론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저렇게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 활동보다도 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옹호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한 저 부대변인을 그만해. 네. 말이 안 되죠. 아, 네, 여기서 장 민주당 소장님한테 우천 얘기를. 동의하면 우리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가 저는 돼요? 예를 들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도동에서 동교동에서 다 모여가지고 고민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그때는 시스템 공천이 없었어. 예, 모든 것을 황제 공천, 밀실 공천이었던 시대를 다 경유했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친명 더 꽂냐 안 꽂냐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약간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돈봉투 논란이나 이런 의원들 관련해 가지고 있는 논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없냐와 관련된 고민일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당의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같은 경우들 전략 지역구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략을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컷오프는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컷오프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은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는 5명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도 이삭죽기가 안 된 거고 근데 거기가 더 이삭죽기가 될까봐 예전 같으면 컷오프를 그냥 감행했을 분들을 일단 공천을 주려고 하니 그러니까 컷오프를 통과시키려고 하니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본선에 나가면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일 것 같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외부 변수 때문에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휴 전후로 뭐 불출마를 타진했다, 컷오프를 논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부인을 한 것이 공식 입장인 거죠 지금. 뭐 부인 반 안 부인 반이죠. 그건 뭐죠? 왜냐면 이게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으니까요. 인재근 그래서, 의원 이런 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을 또 왜곡할 수는 없어서. 다만 이제 당 대표가 아예 공천에서 관여를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스템 공천 안에서 당 대표가 관여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뭐 당헌당규상에 뭐 뭐가 있어요? 당헌당규상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전략 공천 부분을 그걸 당 대표가 해요? 3에서 5%를 당 대표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있어요? 거기 아니,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전체 수 중에 전략 공간위에서 하는 부분들을 당 대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 대표가 할 수 있으나 저는 모양새는 안 좋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기 전에 총선기획단이 우리가 분명히 민주당이 있었거든요. 총선기획단 총기단에서 결국에는 공천 혁신에 대한 기준을 세워놨으면 뭐 다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위 평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통보가 돼서 시스템상 하나하나 본인들이 용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 솔직히 별로 많은 걸 하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수습하고 뭔가를 협상을 하고 하다 보니 이 모양새가 대표가 직접 나서서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또 공천을 주고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불출마나 컷오프를 얘기한 건 아니고 만나서 그렇죠. 대표가 얘기는 할 수 있다. 대표 이런 입장에서는 입장이시고. 최소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대표가 그 의원에게 얘기를 해준 것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하고 얘기가 아니라 통보 같은데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나오진 않았을 왜 것 그러냐면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장 오랫동안 뉴스를 장식하면서 갈등의 요소가 된 게 명문에서 문명 충돌이 되잖아요. 거기에 중심엔 임종석 전 실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저도 늘 조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부간에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해서 중구 성동 갑을 줄 것 같으면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경선 가겠다고 하든지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당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뭐 어디 험지로 가시라고 권유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그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지역구에 뭐 추미애 전 장관부터 뭐 이제 영입 인사들 이걸 돌리죠. 그 다음에 이 당내에서 친문이 대표적인 인사인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해서 흔드네. 그러면 우리를 흔드는 거 아니야? 우리 비주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오해가 생겨요. 근데 이현주 전 의원을 복당을 시킵니다. 그냥 이런 시그널들이 임종석 전 시장은 놔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션을 빨리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든 복당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뭐가 선호가 좀 바뀐 것 같다. 지금 이제 그런 서영주 말씀입니다.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서울 중구 성동구 앞 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대요. 민주당 후보 땡땡땡과 국민의힘 후보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십니까? 근데 요 땡땡땡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1번이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영입인재고요. 그리고 2번이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네. 임 전 실장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도 있었죠. 네. 3번에. 그리고 3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다. 근데 그게 고약한 게 보세요. 제가 네. 말 중간에 들어 죄송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임용석 전 비서실장을 저격했잖아요. 예. 책임져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생의 책임이 크다라고 했던 분을 거기에 돌리면 이게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느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비애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은 뭐 임혁백 공감위원장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이 상황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어. 그거 없다. 비명 친명 없고 없다. 함께 간다라고 했는데 말다인. 말은 그러게 하시긴 했는데 실질 당사자들이 조금 뭔가 좀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도봉의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기자회견을 보면 본인은 내가 그러면은 불출마를 할 테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알겠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